서현TV의 서영원입니다. 전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신당동에 위치한 알렉스 슈즈에 왔는데요. 전편처럼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간단한 교통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각자의 교통편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하철로 왔고요. 저는 개인 차량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신당 사거리 공용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시면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경보로 오시면 한 2분이나 1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요즘에 네. 추우니까 경보로 오셔도 네. 되고요. 네네. 저는 그만큼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네. 저는 6호선 타고 신당역에 내려서 6번 출구로 올라왔고요. 올라오시면 바로 신당 파출소가 있고 조금만 더 오시면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을 지나서 바로 좌회전 하시면 한 20m쯤 오시면 바로 가구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6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올라와서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층 올라와서 지금 이제 알렉스 슈즈 앞에 있고요. 안에 대표님 계시니까 오늘은 커피를 안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주신다 그래서. 커피 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네. 바리스타 거의 반 바리스타시기 때문에. 하여튼 들어가서 오늘도 제품 같은 것도 좀 보고 듣고 여쭤보고 뭐 좀 재미나게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들어가시죠.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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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항상 똑같아요, 우리. 일단 그러면 대표님 소개랑 알렉스 슈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알렉스 슈즈에서 있는 김남일이라고 하고요. 영국 헤링 슈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대표님? 더 볼거 있나요? 이제 상호를 이제 명을 적으신 게 알렉스 슈즈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요게 이제 또 히스토리가 또 있지 않을까. 뭐 대단 히스토리까지는 아닌데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상호를 처음에 정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을 할까 저 이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저랑 관련 없는 의미 없는 뭐 영어 단어라든가 뭐 외국 단어를 쓴다던가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네. 저랑 관련 있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스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알렉스라는 말은 제가 이제 천주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명이 알렉산데르예요. 알렉산데르여서 이름 자체가 조금 그래 좀 어려우니까 줄여가지고 알렉스라고 하고 상호도 알렉스 슈즈라고 했습니다. 아, 되게 좋습니다. 잘 의미가 있는 어울려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표님은 잘 어울려요. 신부님 같으실 때도.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6층의 샵을 이렇게 은밀한 곳에 은밀하다고 해도 되나? 예, 은밀한 곳에 샵을 지금 개인 취향적인 저 은밀한 거 되게 네.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서 6층의 샵을 얻으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지. 뭐 신당동과 네. 6층과 여기 지역적인 또 신당동이면 또 떡볶이 아닙니까? 신당동. 네, 그거는 좀 이따가 촬영 끝나고 먹으러 가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네. 그 질문을 진짜 한 1000번도 넘게 것 같아요. 진짜 1001번째. 네, 그쯤 될 것 같은데 제가 신당동에 해야겠다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네. 또 6층이라는 곳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알렉스 슈즈를 시작하면서 오프라인으로는 판매 생각이 없었고 좀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없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만 판매하려고 했고 그래서 요 밑에 층에 4층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4층에서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신당동이라는 지역이 동대문도 가깝고 뭐 강남이나 강북 어디 갔다 왔다 하기에 그렇죠. 좀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조금 네.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 해서 뭐 온라인을 하면 괜찮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오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신발이다 보니까 서울권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발 한 번 넣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자꾸 오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4층에 있을 때는 공간 자체가 오셔가지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무실인 거예요. 그냥 컴퓨터 의자 있고 책상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사무실을 얻으셨다가 이제 그게 이제 고객님들이 계속 방문하시니까 약간 이제 이쪽으로 더 올라오시면서 공간을 넓히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좀 앉으실 공간도 좀 필요하고 보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그마하게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게 돼서 있다 보니까 이제 쭉 있게 된 거죠. 얼마나 되셨죠? 오픈하신 지? 지금 딱 10년 됐어요. 아. 네. 한 달 있으면 딱 만 10년 되는 거예요. 사업은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쵸. 버티는 게 사업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버티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6년 반 이상 버티고 있는데 이게 버텨야 되나 하여튼 그렇군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두도 보시고 떡볶이도 드시고 여기 베이커리랑 커피숍도 괜찮은 데 있으니까 코스 삼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순댓국 사주신 것도 되게 맛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담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셨다가 여기 바로 이렇게 나가면 야외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또 흡연하시는 분들 거기서 담배 태우실 수도 있고 대표님이 주시는 또 커피 드시면서 그렇죠. 흡연도 하실 수 있고 여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스피커와 좋은 음악이 또 그렇죠. 함께. 좋지는 않은데 뭐 듣기 나쁘지 않을 정도. 어쨌든 좋습니다. 네. 다음 제가 봤을 때 헤링슈 직구 사이트, 공홈 사이트에는 이보다 좀 더 많은 다양한 구두들이 많은데 여기 샵에 오면 좀 한정된 그냥 기본 베스트셀러 애들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의도로 취향으로 초이스를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영국 헤링슈즈 본사에서는 판매하는 제품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모든 제품이 소비자분들 취향에 맞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일단은 뭐 이 제품을 팔아봤다 저 제품을 팔았다 하면서 넣고 백을 해요. 이 제품 팔아봤다 안 팔리면 제약이도 하고 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하는데 일단은 가짓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그래도 한국 소비자분들이 이런 정도면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실 물건 위주로 제가 선택을 해서 갖다 놓게 되죠. 저는 구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졸업생이나 취업생들이 일단은 시작하기 좋은 입문용으로 좋은 구두는 어떤 컬러와 어떤 디자인이 있을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제가 또 다른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옷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저 면접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수트 입으면 돼요? 아니면 저 오늘 결혼식장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장례식장 때문에도 검정색 옷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옷은 신경을 쓰시지만 또 구두에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구두를 신어야 되죠? 그리고 가격대도 좀 워낙 많잖아요. 좋은 게 비싼 것들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것도 구두 전문가이신 분께 정확하게 또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구두는 자기가 구두를 신게 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고려해서 신발을 이제 사게 되죠. 근데 대부분 구두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졸업 혹은 입사 준비, 결혼식, 혹은 주변 일을 통해서 정장을 갖춰 입어야 될 일 등등이 있으실 분들이 구두를 이제 처음 접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들은 고민을 한 번쯤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찾아보거나 오프라인 가서 구두를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화려하거나 이쁜 구두들 되게 많은데 그런 구두들이 먼저 눈이 가게 되고 그런 걸 선택하시게 되는데 제가 구두를 팔면서 손님들한테 권하고 손님들이 신어보셨던 것들을 쭉 기억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구두를 먼저 갖춰 놓으시는 게 향후에 또 구두를 새로 사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질려하거나 그래서 구두를 좀 바꾸고 싶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좀 계기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두가 하는 거는 검은색이 단정한 구두예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쉬워서 그럼 검은색 구두는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검은색 구두 중에서도 특별히 로퍼가 아니고 그러니까 끈을 묶는 구두이기도 하고 구멍이나 이런 장식 같은 게 많이 달려있지 않은 아주 심플한 구두를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런 구두를 먼저 사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검은색 구두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장을 입더라도 밝은 회색이든 검은색이든 네이비 색상이든 어떤 옷에도 신어서 딱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검은색 기본 구두가 활용면에서 제일 잘 어울리게 돼서 좀 투자를 하실 때도 먼저 검정색 기본 구두를 사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엔 필요가 느껴지실 때마다 다른 컬러나 디자인을 하나씩 늘리시는 게 뭐 올바른 구두 선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구두를 하나 더 산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본인의 뭐 그쵸, 스타일. 취향이나 스타일링을 컬러가 조금 더 고려해서 내가 정장을 많이 신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벼운 자켓을 걸친다던가 아니면은 미니 스케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딱한 정장 말고 부드러운 정장을 입을 때는 좀 로퍼라든가 뭐 갈색 끈 묶는 구두라든가 뭐 구멍 장식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 취향 따라서 하나씩 늘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구입하시는 계절에 따라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음. 있을 것 같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밝은 구두는 처음부터 사지 마라 그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처음에 브라운 구두를 사버리시면 그치. 뭐 장례식장 갈 때도 좀 또 못 신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일 좋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검정색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 처음에 사다 보면은 그냥 운동화 사이즈에 맞추거나 이건 물론 제가 나이가 지금 40대가 넘었지만 뭐 어렸을 때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 살 때 자기 사이즈 옛날엔 모르잖아요. 뭐 그냥 그래봤자 엄마가 나 백화점 데리고 가서 옛날에 뭐 저기 뭐 우리 때 뭐죠 소다 막 캔디 뭐 이런 거 묵고 이런 거 사줬으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있어요? 그냥 뭐 거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앉으면은 신발 몇 이렇게 해가지고 신으세요? 몇 신으세요? 그럼 운동화 270이요. 그러면 그렇죠. 아예 그래서 구두 한 2개 신어봤다가 이게 맞네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꾹꾹 한번 눌러보고 발가락 괜찮으세요? 그러면 예 괜찮아요. 그러면 아 이거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럼 며칠 신으면 여기 뒤에 피 터지고 막 그렇죠.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발냄새 좀 많이 나는 거 같고 뭐 여러 가지 아니,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저는 뭐 나이가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7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작년에 이 몸에 7이야. 작년에 7반 사이즈가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뒤늦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들한테 오셔서 맞아요. 발 체킹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항상 그렇게 신다가 구두 전문점에서 구두를 살 때 또 한 번 체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신으라고 했는데도 굳이 맞아. 제가 바꿔서 낭패 보고 지금 1년을 넘게 못 신고 있는 구두도 있습니다. 아 많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이즈를 자기 사이즈 정확한 걸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한번 대표님이 저희를 한번 재봐 주시면서 이 사이즈는 어떻다 발의 모양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이즈 관련된 문제인데 사이즈는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두라는 거는 뭐 일단 옷은 조금 여유가 있고 여유가 없어도 조금 불편하지 뭐 아프거나 그럴 일 없는데 맞아. 구두는 조금 작거나 조금 크면 생각보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못 신는 네, 극명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못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파서 맞아요. 굉장히 하루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사실 뭐 아프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쉴 수 있지만 아픈 상태로 신는다는 건 굉장히 좀 하루 그쵸. 자체가 힘들어지는 고문이죠. 네. 고문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은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이 젊은 분들은 본인이 신으셔야 되는 사이즈보다 작게 신으시는 경향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은 난 이제 발 아픈 건 싫어 젊었을 때 신어봤어 이런 맞아, 생각들이 맞아, 다 있으셔서 맞아. 대체적으로 뭐 여유감 있게 신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여유감 있게 신으시는 거는 너무 뭐 괜찮으신 것 같은데 젊으신 분들이 구두를 처음 선택하시고 신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구두를 신으시면서도 신발은 굉장히 뭐 쪼여야 돼.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신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통증을 계속 느끼시면서도 그 생각은 못 버리고 계속 그 사이즈 신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지금 우리 전 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내가 사이즈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고 신발을 조금 다시 좀 세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발을 이렇게 측정을 해봐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발을 측정을 한다는 건
이거를 꼭 신으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사이즈에 있어서 중요한 건 본인의 취향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이즈를 가진 두 분의 친구분이 오셔서 발을 재봤더니 발 사이즈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발가락 길이, 발 길이, 뭐 발등의 높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양 자체가 두 분이 똑같이 오셨는데 한 분은 260을 신으려고 하시고 한 분은 265나 270을 신으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두 분의 차이는 발에서는 없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신어오면서 편안하다, 뭐 내가 잘 맞는다라고 느꼈던 신발의 사이즈감 자체가 틀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서 사이즈 선택하기가 본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평생 이렇게 신어왔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구두는 운동화랑 다르게 운동화는 조금 부드럽고 틀이 딱딱하게 들어있지 않은 신발이어서 조금 사이즈가 작거나 커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구두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에 딱딱하게 좀 심지가 들어있는 신발들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운동화처럼 사이즈 선택했다가는 굉장히 불편해서 아예 못 신고 새로 사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이즈를 내가 막상 신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260을 산다, 265를 산다 이거는 뭐 가이드를 드리긴 어렵지만 신으러 오셔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 계세요. 두 컬레를 놓고 260, 260을 놓고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두 개 발을 이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봤지만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이렇게 하실 때는 저는 좀 큰 쪽을 선택하시도록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신발, 그러니까 구두를 사러 올 때는 밤에 가라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발이 그렇죠. 붙는 거에 따라. 네. 되도록이면 늦은 오후에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본인에게 붓기가 좀 빠졌을 때인가요, 그때는? 붓기가 많을 때죠. 많을 때. 오케이. 네. 뭐 우리 얼굴은 일어나면 좀 얼굴이 아침에 좀 붓지만 네. 사실 신발이 좀 이게 발 속에서 걸으면서 조금 이제 꽉 차게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를 고려한다고 하면 오전에 사시는 것보다는 늦은 오후에 사시는 게 발이 좀 부어 있을 때고 그때 선택하시는 게 맞는 사이즈 네. 선택하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른쪽 왼쪽 발 사이즈가 다른가요, 사람들이? 정말 죽인다. 신경 썼습니다. 어디서 파는 거야? 저는 찾아봐도 그런 거 못 봤는데.